아르헨티나의 프레스. 이거는 와, 한 번에 아주 나옵니다. 좋은데요. 와. 이 골키퍼가 뭐 아주 넓은 범위를 커버한 거는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좋았습니다만 네. 방금 중앙을 관통한 두 번의 패스는 아주 좋았습니다. 정승환 패스로 주는 볼을 넘겨받고 앞으로 터치, 그리고 황의조가 워낙 라인 브레이킹을 활발하게 시도하니까 이쪽에 지금 눈 맞춤 제대로 들어갔어요. 우와! 나이스! 자, 이거 이강인 패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죠. 속도 내고 바로 크로스. 아오! 야. 야, 근데 이거 뒷공간 오른쪽으로 풀어주는 건 아주 네. 좋았습니다. 이강인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못 봤는데 이강인이 확실히 볼을 잡아두고 템포 살려서 공간 향해 주는 패스에서의 정확도나 시야가 꽤 좋죠. 강윤성이 다시 전환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이스 일려주기. 잘 잡았고. 이런 거 좋았어. 뭐 터치부터 어떤 각도에서건 시원시원하게 슈팅이 나가는 게 황의조죠. 아우, 좋다. 와. 아우. 멤버님 기술 좋아요. 자, 이제 내일이면 출국입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 내일 보니까 그 덕현이랑 오늘 좀 연락을 했는데 출국하기 전에도 또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바쁘실 거예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와일드카드로 합류하지 못하게 됐고 박지수 선수가 이제 대체 발탁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왔는데 여하간에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깔고 오늘 프랑스와 평가전을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송범근이 나왔고요. 그쵸. 왼쪽에는 강윤성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유현. 네. 두 명의 센터백은 정태욱 그리고 이상민, 서울 이랜드의 또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쵸. 폼과 별개로. 네. 그다음에 위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정승원 그리고 김동현으로 잡아놨고요. 네. 공미는 이강인, 왼쪽에 권창훈, 오른쪽에 엄원상, 최전방에는 황의조를 출격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일단 권창훈, 황의조, 이강인, 지난 경기 때 정승원까지 교체로 출전했던 선수들이 나란히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전 두 경기에서 역시 체력 출전 시간을 안배해주고자 하는 김학범 감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첫 번째로 일단 보였던 특징은 아르헨티나전보다 확실히 몸이 올랐어요. 그래, 지난 네. 경기보다는 괜찮아 보여요. 그때도 전반보다 후반이 좀 더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갈수록 경기 감각을 회복하는 단계인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조별리그 일정을 무조건 첫 경기에 100%라기보다는 조별리그 경기를 거듭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몸 상태를 올라올 수 있는 단계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래 스케줄을 짜죠. 그죠. 보통 이 메이저 대회, 올림픽 네. 이렇게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임하는 대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예.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프랑스 이번 그 평가전을 펼치는 스쿼드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선수들은 2명, 네. 토뱅, 그다음에 진약 정도가 또 네.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선수이기도 그리고 합니다. 헤르타 베를린 경기 보시면 투사르. 그 정도. 네. 근데 전체적으로 아르헨티나전도 그랬고 이번 프랑스전도 그렇고 선수들이 되게 많은 그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네. 우리 선수들을 공략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본선 무대에 가서도 이 빡세게 압박을 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버텨내면서 득점과 관련된 이 찬스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불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평가전마다 지속적으로 빌드업의 대형을 좀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전 그 후반전에는 약간 3백처럼 변하는 모습도 좀 봤었고, 이번 경기는 풀백들이 아마 선수들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김진야 선수가 지난번에 윙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아주 많이 올라갔죠. 근데 강윤성 선수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할 때 같이 아래쪽에서 대기해주는, 숫자를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서는 이유현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승원이랑 저 김동현 선수가 압박을 받더라도 측면 쪽에서 풀백들이 계속 볼 받아주려고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면서 프랑스의 압박에 숫자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이 느낌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중원에 있는 선수들과 그다음에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 네. 그다음에 풀백 선수들과 연계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이제 형철이 얘기해준 그 부분 때문에 공격으로 돌아섰을 때 선수들이 수적인 열세에 놓여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후방에서는 그래도 많은 숫자를 두면서 그래도 상대 압박을 이렇게 대응을 하려 하는구나, 볼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건 좀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빌드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 이제 어떻게 볼을 보내면서 그렇지. 팀이 전진할 수 있느냐인데, 위로 볼을 보내면서 팀이 전진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막힘이 있었습니다. 일단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개개인 어떤 드리블이나 개인 역량으로 볼을 풀어놔야 되는 상황들이 강제됐다는 점. 그래서 이강인 선수조차도 적은 인원 내에서 본인이 볼을 지키고 적은 인원에게 또 볼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볼을 빨리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엄원상이라든지 권창훈이라든지 이 선수들도 적은 인원 내에서 공격에 나가려다 보니까 상대에게 둘러싸이면서 아무래도
좀 더 팀을 위쪽으로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볼을 간수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았죠. 뭐 이 경기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이제 박지수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는데 네. 박지수 선수는 이번 시즌 수원 FC에서 여러 가지로 좀 그 어려움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판정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거 박지수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본 거기도 하죠. 그럼요. 이 와중에 지금 박지수 선수는 훈련에 들어갔어요. 네. 군 훈련입니다. 그쵸.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일주일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후에 돌아와서 몸 상태가 어떨지 그다음에 발을 맞춘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수 선수는 지금 들어온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참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 맞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도 부담이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진짜 수비 잘하는 후방에서의 커버를 듬직하게 하는 박지수의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에 이어가죠. 네. 이거는 잠깐만. 수비사를 잘 빠졌어요. 이동준이에요. 이동준. 이동준이면 직접 슈팅까지 가져. 자! 파울이 아니죠. 안 불었네요. 나는 이거는 PK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접촉이 있었죠. 몸을 먼저 넣었던 게 이제 이동준이었고. 찍었다. 찍었네. 네. 어. 패스. 원정훈. 야! 아, 깔끔합니다. 나이스. 와! 이거는 아주 좋은 연결. 줄였어요. 송민규. 송민규 보여주자. 그리고 바로 왼발. 와, 선방이죠. 선방이야. 그래, 이 도쿄리가 이게 지금 슈팅 바짝 효과. 올라와 있다니까. 그래. 도쿄리 왼발이 진짜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동경 마무리가 어. 돼요. 전화 하나. 이건 너무 좋다. 얘. 와. 오. 아오. 와, 이거 뭐. 야, 요거는 완전히 실점인데. 좌우 전환은 오늘 프랑스의 특기였죠. 아이. 이런 데서 자, 이렇게 이거 놓치는 건 좀 아쉽네. 아쉽죠. 네. 어유. 뭐야? 뭐 이런 미스를 내 송범근. 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미스인데 이런 거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타이밍이 좋은 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송범근의 아주 미스인 거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위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장면에서 뺏기는 거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경기 끝났습니다. 네. 1대2로 졌어요. 뭐 평가전이니까. 저는 진거나 아니면 네. 중간에 뭐 막판에 약간 수세 모였느냐 이거는 어차피 평가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더 압박을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또 어느 정도 평가전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약간 물러서면서 수비 대응이 어떻게 갖춰지는지 테스트해보자. 시간대에 따라서 그렇게 사전에 어떤 분위기를 이러이러한 정도로 좀 맞춰 나가자라고 계획하는 게 다 있다고들 하죠. 네, 그런 얘기를 실제로 저희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다만 중요한 건 평가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옹호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그다음에 평가전이기 때문에 막 죽여라 빼라 망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오바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온 단점과 실수는 극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분명히 이후에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전환됐을 때, 그러니까 동점골을 실점했을 때 측면에서 전환됐을 때 뒤에 있는 선수를 놓치는 경우는 아르헨티나전에도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압박이 들어갔을 때 허둥대는 모습이라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점 장면, 역전골을 허용하는 장면에서는 송범근 골키퍼는 그런 실수는 이제 대회 들어가면 절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송범근이 슈팅을 허용하기, 그러니까 송범근이 슈팅을 허용한 건 아니지. 송범근 실수 그 이전에 프랑스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그 슈팅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면 중원에서 별다른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미스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을 그냥 넘겨줬거든요. 그쵸. 이거는 아르헨티나전에서도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실점이 결국 연쇄적으로 나왔을 때 이후에 우리가 알아서 실수라는 모습도 있었죠. 그럼 안 되거든요. 네, 집중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 보면 실점을 하거나 동점골을 먹히거나 이런 장면들은 어떤 경기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경기의 분위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동점골을 실점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41분쯤이었나? 앞으로 아마 시간이 뭐 추가 시간 대강 3분 잡았을 때 그러면 뭐 7, 8분 남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끝내는 방식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더했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네. 조별리그 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앞서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는 더 리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쵸. 혹은 경기 분위기에서 혹시 뭐 어느 팀이건 우주 최강급 팀이어도 중간중간 실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평정심과 멘탈리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진짜 이제 직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잘 다듬어야 된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와일드 카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림픽 축구는 여러분 연령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팀들이 수준이 좀 들쭉날쭉해요. 아무래도. 선수마다 이게 기량차도 네. 왔다 갔다 하고 특히나 우리가 유로를 받고 코파 아메리카를 아주 비교적 최근에 받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생각보다 어이없는 미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개 중에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멘탈리티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우리도 엄청 덥잖아요. 다음 주는 열돔 때문에 뭐 더 덥다고 하는데 네. 도쿄도 엄청 더울 거래. 그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팀들도 똑같은 어떤 환경에서 엄청나게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때 잘 경기를 운영하는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후반부에 나는 경기에 진 것보다 실점하는 과정이나 허둥대는 모습은 사실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송범근의 실수도 이런 거는 좀 안 나와야 되는 건데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잘 멘탈 잡고 내일 네. 출국이니까 그렇죠. 네. 전술적으로는 이제 두 경기를 다 총해서 봤을 때 수비수 사이사이 공간에 대한 예. 커버가 맞아요. 아직까지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미드필드의 커버 동선이나 아니면 좀 이 사이사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조직력이 가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골을 집어넣기까지 아직 우리가 빌드업 시 후방에서의 능숙한 볼 관리를 위해서 후방의 숫자를 많이 뒀을 때 후반전 초반까지도 적은 공격 인원만이 공격에 참여하는 걸 그렇지. 봤잖아요. 근데 이동준이 교체 투입돼서 볼을 끌고 가는 측면에서의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 걸 봤고 송민규도 투입되고 나서 좋았어요. 왼쪽에 에너지를 잘 불어넣어줬어요. 그리고 풀백 자리에서 강윤성 선수도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괜찮은 관여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아쉽게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네. 우리가 그 중간에 있었던 좋았던 부분들 또 지금 폼이 괜찮아 보이는 선수들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살리고 네. 나왔던 실수를 줄이고 그쵸.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올림픽 대표팀이 여러 가지로 K리그 팬들이 아주 서운하고 아니 그 이상 화가 날 만한 부분이 화납니다. 네.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출국 하루 전날 김민재 선수가 이런 식으로 소집이 해제되고 박지수 선수가 들어오는데 박지수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본인도 여기서 100% 역량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대회 전이니 네. 대회에 들어가서 선전을 기대를 하고 우리는 네. 또 덕현이도 가 있으니까 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다치지 말고 그죠. 특히나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슈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좋은 결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무사하게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이죠. 네, 네. 또 좋은 결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식으로 중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프리카 TV랑 중계권을 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기 때 저희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